천문학적인 부채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국의 부동산 공룡이죠. 앞서 들으신 것처럼 부동산 개발 기업 헝다그룹이 끝내 홍콩 법원으로부터 청산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능성이 컸던 일이지만 최근 중국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전망과 맞물리면서 불안감이 더 커지는 모습인데요. 이번 명령이 가리키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 상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헝다가 결국 시간을 많이 줬음에도 뾰족한 구조조정 제안을 못 내놨으니까 오늘날에 이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역외 채권자들이 얼마라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예, 헝다 그룹이 결국은 이름값을 했다. 이런 얘기가 홍콩 증시에서 홍콩 언론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헝다란 말이 앞에 있는 헝이라는 것은 우리 한자의 항상, 언제나 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따는 크다. 언제나 큰 기업이다. 헝다는 언제나 수익을 많이 올려준다 이랬는데 모든 것이 항상 크다. 이래서 부채도 크다. 부채도 크다. 예, 빚도 크다. 이것을 보여준 그런 사례다는 게 홍콩 언론의 한 재미있는 가십 기사예요. 네. 자, 지금 드디어 우려했던 사태가 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헝다가요 한때 중국 최대 부동산 회사였습니다. 지금은 쪼그러들었죠. 그런데 빚은 세계 최대입니다. 웬만한 유럽의 한 국가보다도 GDP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빚이 지금 무려 443조를 지금 빚을 갖고 있어요. 갚아야 될 돈이 443조인데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은 약 1조 7,440위안. 그러니까 여기서 한 5천억 위안 이상이 지금 부족하죠. 부족한데 이 문제가요. 이 부채는 갚아야 될 부채는 바로 대부분이 지금 바로 줘야 될 건데 자산은 주식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이런 형태로 갖고 있고 현찰로는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 그것을 갚아서 어떤 상환을 현찰로 바꿔서 줘야 되는데 부동산은 시간이 한참 걸릴 것이고 주식을 이제 주게 되면 관련 회사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중요한 게요. 헝다가 이미 디폴트 난 게 2020년이에요. 벌써 4년 전입니다. 전이네요? 4년 전인데 그동안에 법원이 파산 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이 헝다의 부실 사태가 커지지 않도록 최대한 자구 노력을 해서 한번 갚아봐라. 그리고 이제 갚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헝다가 부동산 회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헝다 치이처라고 해서 전기차 회사도 해요. 전기차 회사에 상당히 올인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그쪽 다른 부동산 아닌 다른 부분에 산업이 잘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쪽에 돈이 잘 되면 그걸 통해서 한번 갚아봐라. 그다음에 또 부동산도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것 중에는 상당수가 개발 완공하면 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 갑자기 부도내면 원가도 못 건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여러 번 줬어요. 3, 4년간 기회를 준 거군요. 예, 그래서 이번에 홍콩 법원의 판결을 보면요. 판사가 이례적으로 홍콩 법원도 줄 만큼 기회를 줬다. 그래도 너희들 한 게 뭐 있느냐. 그리고 재밌는 현상은요. 파산을 처음에 파산 신청이 들어왔을 때 2020년도에 디폴트 할 때 그때 부채가 320조입니다. 근데 더 늘어났잖아요. 100조 원 이상이. 부채가 더 늘어났죠. 왜냐하면 이자가 계속 더 가속도 거기다 금리 인상까지 오는 홍콩 증시에서는. 자,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이자는 늘어나고 부채는 더 늘어났겠지만 자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자산은 별로 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이 시자인 오나의 재산을 추적하는 것도 관련 회사 어떤 그 기업 구조조정이나 이런 걸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별로 안 통했다. 결국 4년간의 노력이 수포로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 정부도 어쩔 수 없다. 사실상의 포기 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중국 공산당은 여자를 남자로 만들고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거 외에는 다 할 수 있다. 이게 중국 공산당의 자랑이거든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도 결국은 헝다 기업은 관리가 안 되는구나. 그런 어떤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지금 공포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박사님, 근데 이게 주어가 지금 홍콩 법원이 청산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근데 그럼 이게 중국 법원이 수용을 해야지 이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절차가요. 그러니까 홍콩에서는 그러니까 홍콩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1국가 2체제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콩에서 결정난 것은 그대로 하나의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아니요. 홍콩에서만. 홍콩에서. 홍콩 법정에서 결정 홍콩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헝다가 홍콩에 상당한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저 홍콩에 상장이 돼 있고 또 계열사들 홍콩 엔터테인먼트라든지 헝다 생수, 헝다 OTT, 헝다 인공지능, 헝다 놀이동산 홍콩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전체 재산의 대부분은 결국은 홍콩에 좀 있다 하더라도 중국에 더 있죠. 많거든요. 그러니까 홍콩에서 빚잔치를 해서 못 받게 되는 그 돈은 이제 중국 본토로 넘어가는데 그 중국 본토에 있는 자산에 대한 어떤 이 청산은 중국 법원의 판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홍콩에 있는 자산을 대상으로는 빚잔치를 시작할 수 있는데 다만 한 가지 홍콩 내에서 항소할 수 있어요. 홍콩 항소법원에 항소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홍콩에서의 그 빚 청산은 바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홍콩에서 빚쟁이들이 그 자산을 다 압류해도 원금을 못 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제 청산은 중국 정부로 넘어가는데 그 재판은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2단계로 봐야 되는데 이 대목에서 주의할 관심 있는 대목 중에 하나는요. 왜 홍콩을 먼저 했느냐? 그러니까요. 그것은 중국이 외국인 자본 이런 것을 의식을 해서 홍콩 쪽에 먼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홍콩의 선순위 채권자들은 여기서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나 많은 채권자들이 돈을 못 받고 결국 중국 법원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청산은 2단계 중국 법원의 청산 명령까지 있어야 되는데 중국 정부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쇼크를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죠. 좀 연착륙시키기 위한. 그렇습니다. 조금씩 청산을 해서 충격을 적게 해보겠다. 그런데 문제는 헝다가 지금 4년이나 오랫동안 겪어왔기 때문에 지금 충격은 상당 부분이 흡수가 되어 있습니다. 헝다가 이렇게 망할 줄 대부분 알았고 그리고 이미 많은 채권자들도 각자 도생, 자기가 살 길들 많이 찾아놨어요. 그런데 지금이 굉장히 시점이 안 좋은 게요. 중국이 경제가 어렵고 외국인 자본이 떠나가고 중국 부동산 경기가 지금 최악이거든요. 4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이 지금은 부동산은 어렵지만은 4년 후에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 헝다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때 많은 분석 보고서들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그러니까 부채가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나 홍콩 법원이 볼 때는 지금 앞으로 한 2, 3년 시간을 더 줄 수도 있는데 더 주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죠. 부채가 더 늘고요. 그렇습니다. 이자는 계속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견디다 못해서 지금에 손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육지책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사태가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해결해야 되는 창업자, 쉬자인은 어디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네. 이미 잡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속된 지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사실 이제 쉬자인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던 게 쉬자인이 부동산으로 출발을 했는데 부동산만 갖고 있던 게 아니라 아시아 2위의 재벌까지 올라가 개인 재산도 많았고 또 관련 산업을 무려 관련 회사가 100개가 넘어요. 계열사가요. 예. 그러니까 그 자산을 좀 끌어오면 이 부실을 좀 메꿀 수 있을지 않을까 했는데 부동산 경기는 날로 지금 악화되고 있는 데다가 또 재산을 일부 해외로 빼돌렸다. 이런 지적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 연결고리가 쉬자인의 부인입니다. 금슬이 좋기로 유명한 부인이었는데 부인이 사라졌어요. 이게 위장 이혼했던 이슈가 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헝다그룹의 기업 공시 자료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쉬자인 이혼은 처음에 보도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공시 자료에 2대 주주였던 부인 이름을 특수 관계인이 아니라 제3자다라고 공시를 변경을 한 겁니다. 그것은 이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이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쉬자인의 부인이 국적이 캐나다입니다. 캐나다하고 중국이 지금 사이가 제일 안 좋아요. 여러 가지 충돌을 빚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부인이 어디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인민의 적이다. 쉬자인에 대해서 한때요. 쉬자인에 대해서 얼마나 영웅시했냐면요. 중국 최대의 부자고 바로 흑수저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 컸어요. 그야말로 빈농 출신이었습니다. 근로자로서 관리자를 했는데 이 쭝따그룹의 사장을 했는데 쭝따그룹이 유통회사예요. 유통회사인데 유통회사가 부동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의 월마트 같은 회사가 유통을 어느 위치에 그 유통단지를 만드느냐가 회사의 성패를 좌우하거든요. 거기서 부동산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급여를 올려달라. 그러니까 쭝따그룹의 부동산을 잘 사서 쭝따그룹이 크게 컸어요. 월급을 올려달라니까 월급 안 올려주니까 1997년 한국은 외환위기로 휘청할 때 헝다그룹을 창업을 했죠. 그리고 중국에서 국회의원도 했습니다. 인민정치협상회의. 한때 정말 잘 나가던 그야말로 본받아야 될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과다 경영을 하고 있었죠. 그 2020년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른바 삼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과다하게 빚을 많이 내지 마라. 자산 부채 비율 70% 돌파하면 안 되고 순부채 비율이 100% 돌파하면 안 되고 이런 1년 내에 이것을 맞춰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쉬자인 헝다그룹의 쉬자인은 뭐 시진핑 국가에서 그러다 말겠지.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라 부동산은 그 시세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되면 그거로 해서 바로 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채 비율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30년 동안 해왔던 이런 다시 이런 호경기가 올 걸로 생각했는데 시진핑의 칼 오히려 부동산 경기는 계속 떨어졌죠. 그래서 중국 속담이 시장에 맞서지 마라 보다도 중국에서는 국가에 맞서지 말라. 시진핑에 맞서지 말라. 이런 얘기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쉬자인이 그 부분에서 오판을 했군요. 또 워낙 영웅 대접을 받았으니까 인민들의 배신감이 이번에 또 더 클 것 같은데 박사님 사실 좀 시야를 좀 넓혀보면 지금 헝다도 헝다지만 뭐 저희가 한창 얘기했던 비구이 위안이나 다른 회사들 뭐 금융시장으로까지 좀 사태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요? 중지그룹이나.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그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헝다 자체는요. 이미 빚이 세계 최고 많은 우리는 스스로 많다 해서 헝다라고 밝히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4년 전부터 그 리스크를 조금씩 분산을 시켜왔습니다. 채권자들도. 그런데 지금 헝다 못지않게 또 B구이 위안 폭탄이 하나 떨어져 있거든요. 쭝쩌그룹이 B구이 위안에 돈을 많이 대줬는데 이 쭝쩌그룹의 자산가들이 대부분 중산 대중입니다. 쭝쩌그룹은 이미 파산을 했죠. 그러면 B구이 위안 같은 경우에도 좀 그 구조조정을 해서 자산도 어떤 매각할 거는 매각하면서 돈도 빌려와야 되는데 이번 헝다 사태 때문에 이제 누가 부동산 회사에 돈을 빌려주겠냐는 신뢰가 것이죠. 없겠죠. 그러니까 헝다의 홍콩 청산 명령 자체는 B구이 위안의 부도를 훨씬 더 앞당길 것이고요. 또 그렇게 되면 B구이 위안 같은 데서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빨리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중국 부동산 경기 회복은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중국 정부가요. 그 발표 시점을 한번 보십시오. 중국이 며칠 전에 이른바 보유 주식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했다. 중국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일부 한국 언론들은 주식 무슨 대출을 금지했다 이렇게 보도해. 그게 아니고 그게 바로 공매도 금지한 거예요. 공매도 금지했고 그러니까 급격히 떨어질 회사에 공매도를 금지하면 자산 가치를 막을 수 있다. 그다음에 재할인 비율을 낮추고 이런 것들이 홍콩 법원에서 바로 그 청산 명령하기 직전에 정신을 좀 띄운 거예요.
다 이게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로 한 건데 그래서 헝다 자체가 이 자체가 완전 시장의 썰물처럼 홍콩 정시를 망하게 한다든지 이렇게는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골마 있는 중국의 경기 회복은 상당히 요원하게 됐다. 그리고 몇 개 회사가 더 터질 수 있다. 특히 삐구이 위안이 좀 터지면 삐구이 위안도 헝다 못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국의 고민은 더 깊어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좀 낙관적으로 희망을 해보자면 뭐 비구이안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도 뭐 컨트롤 가능한 위험이라고 아직까지 중국이 판단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양후이 위안이라는 그 중국 최대 여성 부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두 가지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 자산 좀 내놔. 비구이안에 삐구이 위안이에요. 그 부동산 오너들이 부동산에서 번 돈을 다른 쪽에 많이 투자해 놓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거기 투자해 놓은 중에 일부 산업은 또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개인 자산으로 갖지 말고 사재를 내놔라. 사비를 털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뭐 남의 뼈를 깎는 거냐, 자기 뼈를 깎는 거냐, 자기 뼈를 깎아라.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그 중국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뭐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 삐구이 위안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산업들의 수익성이 좀 개선될 수도 있지 않는 기대. 이런 것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대가 이번 헝다 사건으로 해서 상당히 어렵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이 당장에 무너질 정도로 중국 자체가 워낙 덩치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또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컨트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부도 나는 곳에 자금을 대주고 이러기 때문에 미국의 그 소위 말하는 리만 브라더스처럼 한꺼번에 확산되시는 가능성은 없다, 적다. 그러나 속으로 골몰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헝다의 이제 판결로 다시 크게 불거진 부동산 시장 위기 살펴봤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추적을 해서 계속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얘기도 해보죠. 올 들어서도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지만 여전히 서학개미의 사랑을 받는 대표 주식 바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의 상처 입은 주가에 또 한 번 소금을 뿌리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JP모건이 테슬라 투자에 대해서 또 큰 경고장을 날렸어요. 그렇습니다. JP모건 미국에서 최대로 큰 월가의 황제입니다. 그런데 JP모건이 아주 충격적인 보고서를 또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주가 130달러로 떨어질 것이다. 자, 지금 뭐 보고서를 낼 때 183이었는데 밤사이 조금 올랐죠. 그러니까 30% 이상 더 떨어진다는 걸 그것도 연내에 이렇게 단정적으로 테슬라의 어떤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건 매우 이례적인데요. 네. JP모건은 최근에 어닝 쇼크가 왔는데도 주가가 조금밖에 안 떨어졌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테슬라 주가가 지금 더 빠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매도세가 발생할 것이다. 지금 이익 추정치가 굉장히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이익 추정치까지 계산을 해보면 지금 퍼 지수가 무려 56배다. 이건 높아도 너무 높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뉴욕 증시에 이 JP모건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테슬라 주가가 오히려 반등했어요. 그 시장에서는 뭐 그동안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JP모건의 충격 보고서에도 크게 개의치 않은 모습인데, 그러나 주가라는 것은 길고 짧은 것은 좀 돼봐야 되기 때문에 뭐 하루의 주가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JP모건이 이렇게 충격적인 보고서, 이제 모멘텀이 갔다. 그다음에 테슬라의 현재의 어떤 상태로 특히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 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중국의 그 비아디 등의 이 가격 경쟁, 인하 경쟁에 테슬라가 과연 견뎌낼 수 있을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장은 뭐 반대로 가고 있긴 합니다만 전기차 수요가 뭐 정체에 접어들었다, 한창이다라는 거는 주지의 사실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바일 텐데, 지금 가격과 할인 전쟁이 재발하면서 배터리 업계도 좀 단가 인하 압박이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전기차가 결국은 이제 가격을 낮추어야 생산이 있는데, 문제는 가격을 낮추려 하다 보니까 전기차의 40%나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이 배터리,
배터리 박앤세일이 문제가 되는데 중국 CATL이 또 박앤세일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무려 가격을 40%나 깎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평균의 56%만 받겠다. 그러니까 44% 싸게 팔겠다. 아니 그렇게 해도 영업이 되나 봐요. 근데 매출이 나오나 봐요. 매출은 나오지만 이익은 마이너스죠. 그러나 치킨 게임을 할 때는 일단 다른 회사가 망하도록 해야 되니까 자신은 10개 터지면 옆에 회사는 20개 터진다? 그러면 다른 회사가 터지고 나면 그때 가격을 올리는 이게 치킨 게임의 이제 전형적인 양상인데 이 과연 치킨 게임이 어디까지 갈지 잠옷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수요 정체부터 이런 구조적인 상황이 국내 K배터리까지 구조적인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오늘은 아이템으로 준비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이 시간에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